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될 뉴스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 픽 시간입니다.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문 대통령 어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불충분하다라고 말하면서 검찰청법 개정안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개정안들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을 한 건데요. 자,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결국 오전 10시에 임시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책임짓고 매듭 짓기 위해서 네.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이고요. 네. 관련해서 뭐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규정하고 직접 수사 범위 축소한다 등의 이제 설명을 내놓으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해왔다. 그리고 권력기관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안은 이제 실무 절차를 거치면은 4개월이 지나서 시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9월부터 시행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이로써 부패 범죄자들하고 경제 범죄자들 그리고 선거 범죄자들에 대해서 수사권이 조금 유보된 상태에서 일단 73년 혹은 74년 만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상당 부분 경찰로 좀 이관이 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한 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쟤네가 갖는 게 맞냐, 내가 갖는 게 맞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건데 어쨌든 검찰들이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권한을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 입법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제소를 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공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건데요. 네. 사실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하는 것 자체가 좀 법률적으로 안 맞습니다만은 네.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 자체는 헌재가 심리를 이미 시작한 상태이긴 한데 이 끝났잖아요. 부분은 사실 무리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나타나 있는 검사를 영장 청구의 주체로 규정하는 부분. 네.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검찰이 해석하는 게 이 영장 청구 주체라는 게 수사 활동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추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재판소에 공이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있는데 이미 다 끝난 건데 뭐 네. 하나마나 의미도 없는 거고요. 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이 입법권을 통해서 침해됐느냐? 사실 헌법에 권한을 무조건 본인들이 다 가져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네. 영장 청구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법률하고 충돌하느냐 혹은 그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물론 뭐 크게 보자면은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긴 하지만 글쎄 그건 아닌 것 같고 법률 대 법률의 문제 또 충돌이 벌어지는 거는 신법이 항상 국법보다 우선한다 이런 혹은 특별법이 우선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법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거라서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미 끝났다는 거. 제가 보기엔 이미 끝났다는 거. 예, 좋습니다. 자, 더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출입하려면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밝혀라.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밝혀라. 기자들한테 한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인사청문회에 올라와 있는 장관 후보자들한테 한 말이 아니고 이게 누가 말하고 있느냐?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아직은 정부는 아니지만 정부가 될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일단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춘추관으로 대통령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춘추관으로 출입을 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용산 대통령실로 출입 기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해서 신청 서류를 받고 있는데 이 신청 서류를 네, 받으면서 화면에 나오네요, 저렇게. 예. 기자의 재산이랑 취재원, 친교 인물, 그리고 네. 세부적인 가족 관계, 뭐 북한에 거주하는지 유무, 북한에 거주하는 예, 분? 이런 개인 정보들을 요구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재산 부분 관련해서는 부동산, 동산, 채무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서 자세히 기재를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친교 부분에 대해서도 뭐 친교 부분 보시면은 북한 거주 유무도까지 따지면서 네. 해놨고요. 그래서 공직자 수준의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나 이제 이제 청와대가 아니죠.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려면 기자들이 출입 등록을 하고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들어갈 때 뭐 간단하게 서류는 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누군지, 연락처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정도 기본적인 것들. 예. 근데 재산 관계, 뭐 부동산, 채무 관계, 특히 뭐 본인의 먼 친척이 어디 뭐 북한에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본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것까지 다 정리해서 내라고 하면 이건 무슨 사찰도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이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뭐 일단 기존의 청와대 춘추관 같은 경우에는 네. 약식 신원 진술서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도 청와대 들어가 봤는데 이제 신분증만 내고 해서 그런 간단하게 절차만 하면 거쳐서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뭐 사실상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실 고지하는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개인정보 요구가 잘못됐다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정당과 사회단체 활동 여부도 묻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자의 재산도 그렇고 취재원을 왜 밝힙니까? 여기다가 친교 인물을 미쳤나봐 진짜.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취재원 비리건이라고 하는 게 권리를 분명히 있는 건데 무슨 취재원이 누군지를 여기다가 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 출입하는 원래 그 기자가 소속해 있는 회사에서 다 인정한 사람들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해가 그렇습니다. 안 가네요. 자, 오늘은요 김동연 후보자의 요청으로 좀 일찍 시작해야 돼서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동현 기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대담한 대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